구 남원역에 급수탑이 있었습니다. 탑이 언제 그어졌죠? 신역사에 신축되는 시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1931년에 남원역이 채취에 들어서면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탑은 근대문화유산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전국에 급수탑이 22개가 있고 그중에 9개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또 1개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탑이 93년이 된 겁니다. 이러한 큰 현대문화유산을 발해라는 쪽을 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급수탑이 있는 자리에는 문화재 유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만인공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도 탑을 우선적으로 철거했다는 데에서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우려와 불쾌한 감정을 많이 쏘아내고 있습니다. 급수탑 빠른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인공원의 그 중앙 상단에 급수탑이 있었습니다. 그 읍성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고 더군다나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만인조성 과정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도 제일 먼저 급수탑을 철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 오고 급수탑을 철거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대 문화유산이 아니다고 판단해가지고 일단 철거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수탑 바로 옆에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만인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몇 병이 된 나무는 저 비워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인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문화유적도 중요하지만은 조경으로 세워져 있는 큰 나무들은 잘 보존되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성 계획에는 막후 남원역을 철거보다는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서 8기 들어와서 굳이 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현대사보다는 남원 읍성의 모습에 저는 점을 두고 싶습니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구 남원역은 일제가 북문을 중심으로 한 읍성을 무너뜨리고 역을 세웠습니다. 북문은 정재란 씨 사흘간의 싸움 끝에 마지막 혈투가 벌어진 장소이고 관군과 평민의 대부분이 순직한 자리입니다. 그런 슬픔만 있던 자리는 아니고 남원역 광장 우측편에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1919년 재운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남원역은 위대한 저항뿐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춘향제 행렬이 시작한 것이 바로 남원역이고 지역 경제의 모든 물류가 남원역에서 이루어졌고 남원역과 함께 지역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철로 아래 깔린 성벽도를 바라보면서 만인의 정신을 추모했고 또 음악회를 열었고 문화재를 계승해 왔습니다. 남원성 전투가 벌어진 1597년부터 현재까지 남원 시민 입장에서 남원역을 철거하는 것은 생사를 비워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번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문의 가로폭은 8.75m입니다. 북문으로부터 구역사의 그 거리는 대략 27m 떨어져 있는데 북문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시야를 가리는데 철거를 단행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의 편입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를 철거를 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일방적인 철거만이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관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관이 선문차장 골목 주택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현대 문화의 집에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 그 다음관 아닙니까? 광활로 그 주변에 보면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있죠. 거기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천문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문화적인 우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보존하는 것은 역사적인 장소에다가 해야지 다음관이나 레코드 테크 쪽에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고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인 곳에다가 배치해야 되는데 쪽에는 570의 전시관이나 이런 곳을 유치해야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파후에는 여러 가지 570의 도예공예 제2미술관 야외 공연장 키즈랜드 많은 건물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지방정원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지방정원의 핵심은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위적인 자연이
아니라 자연적인 자연을 정원화하는 것이 최고의 정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테두리 안에서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가운데 도로가 있고 거기에 인위적인 콘크리트를 해서 그 위에다가 사계절 꽃나무를 심겠다는 저런 정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곡성의 동화마을이라고 1만 5천 평의 황화 코스모스와 백일홍을 심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5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원주의 그 미점산을 다녀왔는데 산 정상입니다. 미술품이 하나가 없었는데도 1년에 36만 명이 찾아오는 미술관입니다. 1년 입장료 수입이 한 80억이 되는데 우리도 야심작으로 제2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아름다운 건축미와 자연을 살려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상을 띄운 것인데 우리 지방 정원도 규모가 작지만은 저런 정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지방 정원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미술개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는 곳을 제일 많이 방문한답니다. 그다음에 휴식과 휴양, 음식 관광입니다. 파와트밸리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의 방문율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소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연간 목표로 삼고 있고 앞으로 제2미술관을 건립할 때에는 주변 자연 경관을 잘 조성하시고 건축미가 갖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70에 도예공예 제2김명절 미술관 게이트에서 입장료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전시관마다 지금 KT에서 받을 게이트파워의 운영비가 80억에서 100억대 유료화를 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야심작 산파우 아트밸리, 만인공원, 금왕공원과 교롱공원도 마찬가지로 금왕공원은 110억, 교롱공원은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날씨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적어서 온의 아쉬움을 제가 안고 돌아왔는데 세심히 잘 찾으셔가지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한파우 아트밸리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남원랜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유지고 폐허가 됐는데 거기 있는 또 상가들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남원 관광단지도 1년에 150만 명이 다녀간다고 했었는데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다녀가는 남원 관광단지를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단지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단히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아트밸리 총 사업이 도비가 50% 우리 이제 맞습니다. 시비가 한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10만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신 만큼 많은 관광객이 우리 남원에 오셔가지고 먹고 즐기고 숙박하고 많은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속적인 경기 불안과 함께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 현상으로 시민과 농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진공원과 한파우 아트밸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열정과 의지를 높이 횡가하지만 주민의 생각과 공동체로서의 단합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실용적이고 성과적인 투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 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